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까? 뭐 대답이 별로 없는 거고 뭐 재미가 없었나 봐. 아침에 눈 뜬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그죠? 아, 그렇잖아. 아침에 해를 볼 수 있고 눈을 그래.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적은 걸 보니까 아침이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수업을 9시에 하니까 너무 일찍 하지, 그지? 아, 솔직해지자 좀. 그렇다고 아침에 먹어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지. 우리가 배를 왜 하느냐, 머리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 그죠? 대답도 없다. 자, 이 배에 대해서 합니다. 배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국설, 인도설, 아프리카설, 설입니다. 전부 하이포세시스 가설이기 때문에 이 오리진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논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어는 실제 이제 벼속이라고 우리 종속, 과목, 광목에 있죠, 그죠? 분류할 때 최하위 단위가 종, 속, 과목, 광목계 처음 들어? 동물계, 식물계 최고등은 그렇게 가죠? 대답이 없는데. 생물 시간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벼만 할까요? 요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네.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가장 상위에 있는 거다. 동물계, 식물계. 그죠? 그 외에 미생물도 있지만 미생물 개라고는 안 해. 그냥 동물과 식물,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하는 게 최상위 구분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배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벼를 뭐 A라는 벼, B라는 벼를 가지고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하는 것은 거의 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 어떤 종이냐. 그럼 사람으로 보면은 인종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하듯이 그러하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이 속의 개념에서 한다. 속. 됐나요? 그럼 속은 우리가 벼에서는 이 한 24종 정도가 이 속에 벼라는 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4종. 그러면 24종 중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재배되는 종류는 뭐냐 하면 아시아 종하고 아프리카 종이 있어요. 이 두 종이 다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아프리카는 종이 그냥 한 종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시아는 우리가 자포니카, 인디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그 인디카에는 요거는 고온성이 열대 인디카 이런 식으로 고온 작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온대성, 열대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자포니카는 우리 저펜에서 나온 말이고 인디카는 인디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도죠, 인도. 그러면 기원이 중국하고 인도 이렇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이 품종은 뭐냐면 전부 거의가 자포니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후 온난화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뭘 재배를 한다? 이 인디카를 재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벼 하면 여기 썼듯이 arise라고 써요. 근데 발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arise 한번 따라 해봐요. arise.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 발음 좋은데 어떤 학생은 라이스 안 하고 그냥 라이스 합니다. 특히 경상도. 라이스 하는 순간 뭐 된다? 이거 된다. 이게 뭐죠? 과거에 머리 안 감고 하면은 여기에 생기는 이다음을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남들이 야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R자를 굴려야 된다. Rise. 됐죠? 이게 배다 이 말. 근데 배를 우리가 rise 하면 알아듣는데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안 써. 그러면 학술적으로 쓰는 것은 학명을 써요. 학명은 앞에 속명을 쓰고 뒤에 종명을 쓰고 그다음 명명자 명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는 뭐냐? 오리자를 써. 오리자. 속명이 종명은 사티바. 린네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명명자 명을 오리자 사티바 린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우리 아시아 배 특징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배는 오리자 그라베리마 린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라베리마. 여기 종명이 다르죠, 그죠? 속은 똑같다 이 말. 여기서 분류하는 속은 같은데 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류할 때 분류를 한다 이 얘기죠. 이제 이해하겠죠, 여기까지는? 학술적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한다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원에 관해서 그리고 학명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일대 작물이 뭐죠? 가장 생산량이 많은 거, 우리가 작물로 봤을 때 뭐죠? 1학년 때 했잖아. 콘이잖아, 콘. 콘이 뭐예요? 옥수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이스. 세 번째는 윗. 밀이죠? 네 번째는 포테이토. 했잖아. 그죠? 1학년 재배학 시간에 다 해놓고. 자, 어쨌든, 이렇게 4대 작물, 그 다음에 5대 작물 뭐가 있나요?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가 있고, 그 다음에 콩이 있고, 이런 순으로 쭉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생산량으로 보면 이 순이지만 재배 면적으로 보면 1위가 뭐냐면 이 휘트예요. 휘트. 이 밀이 1위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2위가 라이스 배고 3위가 콘이 아니고 다른 작물입니다. 보리나 이런 작물들이 가죠. 그 다음에 콘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콘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 제한된 면적당 생산량, 그죠? 단위 면적당 수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다, 적다? 많죠, 그죠? 왜 면적은 얘가 예를 들어서 3위인데 생산량은 1이잖아, 그죠? 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1인데 생산량은 3이라, 그죠? 그러면 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보통 400kg, 500kg 밖에 안 되는데 옥수수는 3톤, 4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만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그래서 옥수수에 관해서 또 얘기하면은 얘기할 게 많죠. 키가 3m까지 크고 줄기 하나가 이만큼 굵죠. 한 3cm, 4cm 직경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생리적 특성을 보면 소위 시포 작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만큼 광합성 효율이 높다.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를 하면은 뭐 한다? 작물에 있어서는 식물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옥수수가 우리가 다이렉트로 먹는 작물입니까? 아니면 인다이렉트로 먹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단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로 쪄서 먹기도 하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거의 사료로 쓴다면 소, 돼지, 가금류, 닭, 오리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용이 아니고 식량작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작물까지 포함한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식용, 다이렉트로 우리가 먹는 작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재배되는 것은 거의가 찰옥수수, 단옥수수에 복화성을 두기 때문에 그냥 식용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작물이다. 이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계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 맨 왼쪽에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어딘가요?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나요? 유럽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나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는 유럽인가요? 아시아인가요? 응? 분류할 때는 러시아는 유럽이에요. 웃기죠? 어쨌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중국, 차이나가 있죠? 이 차이나,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자, 있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인도하고 또 뭐가 있나요? 인디아죠? 인디아, 그 다음 라오스, 또 뭐가 있나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쭉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도 여기 있고, 부탄, 네팔,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다. 거의 아시아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쪽에 가면 뭐가 이쯤 되겠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쯤 있죠. 좀 크게 그리니까 우리나라인데, 그죠? 이쯤 있잖아. 그 다음 일본이 이렇게 이제 열도 섬유줄을 지어서 이렇게 있자. 그죠?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가 더 크네. 어쨌든 여기가 코리아다. 이 저펜이다. 아, 이렇게 세계 지도가 이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뭐가 있잖아. 오세아니아주라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그 아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사실 위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뉴질랜드는 겨울이겠죠. 거기가 봄이면 우리는 가을이고. 그래서 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기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절만 반대지 기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이 있고, 이 우측에 가면 여기 알래스카가 있고, 여기가 캐나다죠, 그죠? 캐나다가 있고, 캐나다 밑에 뭐가 있나요? 아, 미국이 있잖아.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USA라고 하죠. USA 뭐의 약자?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스테이트 주가 여러 개 뭉쳐서 연방정부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통일된 국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이 영국에서 왔죠. 그죠? 유럽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이 미국이 독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그 아래에 뭐가 있나요? 멕시코가 있죠. 그 아래는 브라질이 있죠. 그죠? 사탕수수로 유명한 것, 여러분들 설탕, 여러분들 좋아하는 설탕, 뭐 설탕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음식 중에 맨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카롱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분들 뭐 그 식당에 뭐 커피 믹스 커피에 설탕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설탕은. 그죠? 그게 거의 브라질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브라질에서 왔는데 주 작물은 뭐냐? 뭐죠? 슈가케인, 사탕수수다 이 말이에요. 사탕수수에 즙을 짜서 나오면 달달해, 맛있어. 저기 동남아 가도 그렇고 브라질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시고 먹고 다녀.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먹고 다녀. 달달해, 맛있어. 옥수수처럼 생겼죠? 생겼는데 그게 당분, 당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거기서 즙을 짜서 설탕을 뽑아내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조미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 있죠? 그걸 바카세. 그걸 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당밀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좁으면서 긴 나라, 칠레, 팔레 하는 칠레, 그죠? 칠레가 여기 있다. 왼쪽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남미 국가들이 있죠. 그죠? 남미는 주로 축구를 잘해요. 브라질, 멕시코,
부터 시작해서 다 잘해, 여기는. 저 푸른 초원들이 쫙 널려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은 놀이가 다 됐다. 지금 세계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벼죠, 벼. 라이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당연히 소비량이 많은 곳이 생산량이 많겠죠, 통상적으로.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될까? 여기다. 아시아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억 3천만 톤이 생산돼요. 톤이 생산돼요. 뭘로? 정조로 껍질이 있는 형태의 벼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껍질을 열어서 딱 이렇게 벗겨내죠. 완겨. 바깥 부분, 그 껍질, 속껍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칠까칠한 부분 벗겨내면 뭐가 남아요? 현미가 남죠. 현미. 요 현미는, 현미로 하면은 이게 6억 3천만 톤이 4억 5천만 톤 정도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정조, 껍질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6억 3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5억 8천만 톤이 이 아시아에서 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5천만 톤은 다른 데서 생산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른 데 어디? 아프리카가 한 700만 톤 정도 생산돼요. 아주 적지요. 우리나라는 얼마? 400만 톤.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한 360만 톤 정도밖에 생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법 많이 생산해요. 남미. 여기서 얼마는? 거기 한 3천만 톤 정도 생산해요. 여기서. 주로 남미에서. 그럼 남미에서 주로 벼를 재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소위 이제 멕시칸들이 주로 쌀을 많이 먹어요. 그럼 우리하고 좀 다른, 소위 롱그레인. 아까 인디카, 자포니카 얘기했죠. 그죠? 그 인디카는 주로 롱그레인이 좀 길쭉한 거고요. 이 자포니카는 요 미디움이나 숏, 약간 짧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쌀의 형태가 이렇게 약간 짧은 거고, 요것은 롱그레인 긴 거다. 이 얘기예요. 주로 이제 볶음밥을 한다든지 카레라이스 같은 거, 그죠? 영어로 하면 커리라이스, 이런 말입니다. 커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롱그레인을 한다. 우리는 밥을 해놓으면 이렇게 서로 찰지다 그러죠. 찰져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손으로 먹든지 스푼으로 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못 먹어. 젓가락으로 먹으려 하면 접시 들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 가공법이라든지 그 돈 버는 방법, 경제적인 것은 2학기 때 합니다. 배구학 2에서 하고 1에서는 기본적으로 벼 재배라든지 생리, 특성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생산량이 대충 이해가 되죠? 근데 러시아는 벼 재배할까요? 안 할까요? 러시아. 벼가 오리진 기원이 어디라고 했어요? 인도나 중국 쪽이죠. 아프리카 쪽이고. 주로 덥죠? 더운 지방에서 재배하잖아. 그럼 러시아는 당연히 안 되겠지. 안 되는데 일부 조금의 몇천 톤 생산해. 그 뭐 생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유럽도 몇만 톤 생산해. 아주 적어. 그래서 막 거의 제외시키는 정도예요. 어쨌든 생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치는데 러시아에서는 배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생산은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호주가 여기 있잖아.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 여기서는 배를 왜 재배할까요?
원래 빵을 주식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어디서 여기 건너갔습니까? 전부 유럽에서 다 거의 건너갔죠. 그죠? 거의 빵 문화예요. 우리는 이 아시아는 주로 쌀 문화고, 이 아메리카하고 유럽 이쪽은 빵 문화예요. 그 밀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죠. 그는 과거는 우리가 밀을 뭐 먹긴 먹었지만 아주 적게 먹었죠. 과거라고 하면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50년, 100년 전에. 그때는 밀이 없어서니까 못 먹었지. 그럼 지금 편리하니까 어때요? 많이 먹어요. 쌀은 지금 우리가 1인당 54kg 정도 먹습니다. 1년에. 밀은 34kg 정도 먹어요. 한 20kg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밀은 밀가루 형태로 먹죠. 밥을 먹는 건 아니고, 그죠? 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들 있죠? 라면, 우동, 국수 이런 애들로 주로 먹고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쌀은 우리가 생산량이 작업을 하고도 남아요. 작업도가. 말은 이제 뭐 96% 통계적으로 하지만 왜냐하면 MMA 물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작업이 된다. 그런데 밀은 작업률이 몇 프로냐면 몇 프로죠? 0.5%밖에 안 돼.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밀 재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밀을 하자, 우리 밀 하자, 친환경으로 생산하자 해서 하는 게 녹색 하여튼 마트랑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지금 제빵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케미칼 안 넣고, 그러니까 보존 기간이 짧죠. 대신에 이제 조금 비싸죠. 건강에는 좋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이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쌀의 스토리 그리고 흐름 대충 이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지금 1인당 1년에 54kg 소비한다 했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70년대 얘기해야 되겠죠. 60년대는 없어서 많이 못 먹었어. 쌀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 없으니까. 근데 70년, 80년대 들어서면서 쌀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많이 생산이 되었어. 그때부터는 쌀이 1인당 130kg씩 먹었어요. 그러던 것이 뭐 90년, 2000년 들어서면서 80kg, 60kg, 지금 54kg, 3kg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아마 2030년 되면은 7, 8kg 정도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동남아 근로자들 많이 계시죠? 그렇잖아. 이분들하고 또 우리 한국에 기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쌀 소비량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는 지금 쌀이 없어서 못 먹죠. 그럼 뭘 먹어요? 옥수수, 소위 강냉이 먹잖아. 그죠? 밀하고 감자하고 이런 거 먹는다고. 그럼 쌀하고 딱 두 개 비교해 놓고 어느 걸 먹겠어요? 당연히 쌀을 먹지.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럼 쌀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어쨌든 쌀의 흐름은 이렇다. 그런데 저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을 다 수출하죠. 그죠? 그렇잖아. 삼성, 뭐 LG, 현대, 거의 다 우리가 수출 의존형 국가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인, 머리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자원이 거의 없어. 인력 자원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광활한 토지에 수출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 있죠. 곡물로 해서 800만 톤에서 120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어디서? 거의가 80%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쌀은 아까 얘기할 때 100% 작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작업률이 얼마나 될까요? 작물 전체로 했을 때 작업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77%는 어디로 가느냐? 그게 주로 아까 옥수수 얘기예요. 사료 작물이에요. 우리는 가축을 먹이잖아요. 축산하죠. 그죠? 소,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닭, 오리, 뭐 가금류 있죠. 이런 애들 사료용으로 거의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로 하면은 2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축을 안 먹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초지를 많이 조성을 해서 또는 곡물을 많이 생산해서 걔네들 다 자급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축사는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있을 뿐더러 수출까지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 축산 기술은 세계에서 탑5 안에 듭니다. 아주 능력이 대단하죠.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그 축산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사료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한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왜? 우리나라는 토지 가격이 높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비해서? 미국에 또는 브라질에 멕시코에 이런 나라들보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기본적으로 50배에서 100배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일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비용 코스트가 우리가 5배에서 10배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국제 간의 순환이죠. 교류라는 거예요. 교류. 무역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 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밀 우리가 0.5%밖에 생산 안 하는데 다 수입을 하잖아. 싸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밀을 가공을 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가 소비도 하지만 엑스포트 하지요. 뭘로 주로? 라면이잖아. 라면 세계 최고 수출국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 라면을 거의 다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 하면 좋은 건데 전 세계 다 공급하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듯이 한국의 K푸드 중에 라면이 동남아시아, 뭐 유럽 다 가고 있어요. 아메리카까지. 건강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이제 편리하고 라면을 저가로 또는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있다. 소비량이 늘 정도로 잘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가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은 단지 생산만이 아닌 가공, 마케팅까지 같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이 뭐다? 6차 산업입니다.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서비스는 3차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그리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더 6이에요. 그래서 태동하게 된 것이 6차 산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하면 6차 산업까지도 고려를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흐름을 설명하고 이제 이어서는 진짜 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보도록 할게요.